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유족들이 인수를 거부해서 현재 군에서 장기 보관 중인 유해는 151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어제 국방부가 유족 동의나 사연에 대한 진실규명 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이 3년 이상 인수를 거부한 군인 시신을 강제 화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진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예. 우선 국방부가 개정을 추진했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군 의문사로 남아있는 미인수 시신들이 시체 상태로 이렇게 냉동고에 있는 게 18구가 있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유해로, 화장을 해서 유해로 있는 게 139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일단 냉동고에 있는 18구에 대해서 3년이 경과하면, 유족의 동의와 상관없이, 국방부는 유족의 동의라고 말을 합니다만,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강제로 화장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 비정상의 정상화의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국방부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선정했는데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3년이 지나면 강제로 화장한다라고 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3년간 유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비정상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법을 이렇게 고치려고 했다면 군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거슬리는 대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행 법령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게 법으로 바꾸려고 하면 국회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 상식으로 동의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는 법을 바꾸는 것보다는 국방부 자체의 훈령을 변경해서 처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현재는 사망의 사유가 검찰을 통해서 밝혀지면 그건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라라고 하는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언제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이게 노숙자나 행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며칠 기간이 지나면 인수자가 없는 걸로 파악해서 국가가 처리한다 이런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지금 15년 정도 냉동고에 보관 중인 상태도 있고 또 유해로 보관 중인 것은 43년이 지금 되도록 아직까지도 진실을 찾지 못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유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현재 유족들이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시신이요. 유해 포함해서 한 151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군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유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각각의 군 병원들에 유해 상태나 시신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번 윤일병 사건을 국민들이 잘 아실 겁니다. 윤일병 사건이 처음에 벌어졌을 때 국방부는 회식 중에 음식물을 취식하다가 기도가 막혀서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국방부가 말하는 처음에 죽음에 대한 이유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현재 제도는 이것이 회식 중에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라고 하는 군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으면, 다시 말해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어서 혹은 부대 내에 문제가 있어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면 그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유족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유족이 그걸 밝힌다는 게 불가능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현재 군의 시스템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족분들은 그나마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증거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이들의 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정부가 좀 좋아지고 세상이 바뀌어서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그 증거로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게 그 몸 하나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보관하고 있고 보존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인을 밝혀달라는 유족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국방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국방부는 지금까지 처음에 수사 결과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번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자체 사단 내에서 사단장의 지시와 이것을 받는 군 검찰과 군 판사가 재판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휘 책임자가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는 이런 문제를 덮고 가거나 혹은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윤일병 사건을 통해서 여실하게 보여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번 법령 개정 시도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주창한 비정상의 정상화 이거 핵심 과제로도 선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사안 청와대가 직접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청와대로 이제 부처에서 보고가 올라갔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방부 자체에서는 그것을 중점 시책 사업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이게 군과 관련된 사안이라서 좀 비밀리에 추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국방부의 법령 개정 움직임,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관련해서는 제보를 받아서 국방부가 준비하고 있는 그 TF의 문서를 확인했고요. 예. 관련하신 분이 이건 좀 너무 비윤리적인 것 같다. 강제 화장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도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좀 양심 있는 분이 제보를 해주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김 의원님 발표 그리고 언론 보도가 있은 직후에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뭐 국방부가 조목조목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데 그런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강제 화장이 아니다. 유족의 동의를 얻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족에게 고지하고 6개월 전에 통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국어를 아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의 상식으로도 그건 합의나 동의가 아니고 통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이고요. 일방적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미인수자가 15년이 넘고 길게는 40몇 년까지 되신 분들이 있는데 동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간을. 근데 국방부는 3년이 지나면 화장이라고 명시를 해서 공문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확정했다는 걸로만으로도 강제성이나 기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국방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사실과 다르다는 어제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예. 순간에 그냥 불러대기 위해서 한 얘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물론 이렇게 그 언론에 공개가 돼서 이 제도 자체가 없어지고 국방부가 말하는 것처럼 이 제도 자체가 뒤로 물러나고 유족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김 의원님 발표 그리고 언론 보도 있은 직후에 일부 유족들의 반응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유족들의 반응 묻지 않아도 짐작이 되는데요. 어떤 입장들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들에게는 유일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증거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차디찬 냉동고에 두고 장례도 치르지 않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빨리 장례를 치르고 하고 싶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참고 견디면서 버텨오고 계신 건데 그마저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화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고 과연 국가가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어제 많은 울음들이 있었고요. 정론관에서 유족들이 기자회견 하시면서도 많은 눈물을 흘리셔서 또 슬픔들이 국민들에게 좀 많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족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인 규명이 가장 절실할 것 같은데요. 예. 이걸 법으로 좀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 자체를 군에게만 모두를 맡겨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간의 전문가와 그리고 외부의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군 내부에서만 하게 된다라고 치더라도 상급 부대에서 나와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사건의 지휘 책임에 있는 사람에서 좀 동떨어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순직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전제로 하고, 다만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입증 책임은 군이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어제 내부의 양심적인 그 제보로 예. 이 국방부의 법령 개정 움직임 공개를 하셨는데, 예. 뭐 국방부가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이 법령 개정 국방부가 계획대로 추진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한다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에게 보고할 하나의 아이템으로 이것을 정했기 때문에 과연 쉽게 물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국방위가 또 있기 때문에 예. 장관에게 확인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정부 시책이나 뭐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상식적인 문제, 그리고 인륜적인 문제여서 절대 추진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국회 차원에서 이걸 감시하려고 해도 이제 법 개정 문제가 아니고 국방부령 훈령을 바꾸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감시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 어떤 장치가 있을까요? 일단은 결국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기 때문에 국방부도 강제로 이것을 진행하기에는 여론의 부담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충분히 국방부가 이 제도를 철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어제 공개하신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대목이요. 이 자살한 군인의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에 그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우는 방안도 군 당국이 준비 중이었다. 이런 내용도 공개하셨는데 예. 국방부는 또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고 국방부의 입장 중에 또 반박하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복을 입고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순직 처리를 하고, 만약에 그 죽음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라고 하면 국가가 그것을 입증 책임에서 순직에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반대의 케이스로 계속 운영을 해왔죠. 근데 결국 국방부가 어제 이게 문서에 써져 있는 것은 좀 오인되게 써져 있었는데, 브리핑을 하면 설명할 때는 당초 저희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문서가 공개되니까 말을 바꾼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민들에게 그런 제도로 바꾸겠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요. 저는 대단히 찬성하고 일단은 그렇게 선언했으면 꼭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국방부의 이번 법령 개정 움직임, 최근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군내 가혹행위와 사망, 이런 사고와도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군의 이 가혹행위의 문제, 그리고 사망자의 문제가 꼭 개인의 사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인식들이 있었고, 또 윤일병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처음에 수사 결과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공소장의 내용이 여론이나 혹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도 심지어 살인죄까지도 추가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결국은 재판이나 검찰의 수사 자체도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공소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여실히 보면서 이 군 재판의 독립성, 이런 것들, 혹은 군 수사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그 윤일병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유족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나 또 군 인권센터의 언론 공개 이런 게 없었다면 사인 처음에 밝힌 대로 그대로 묻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인은 당연히 그렇게 묻혔을 것이고요. 그렇게 그 사건의 내용으로 공소 재판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면 복무 중 사망도 아니기 때문에 순직 처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아마 나오겠죠. 예. 그렇게 됐다면 또 뭐 윤일병 역시 어디 냉동고에 장기간 또 보관돼 있다가 사인 규명도 안 되고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예. 지금도 1년이면 150명의 사망자가 대한민국에서 군복을 입고 죽음을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의문사는 벌어지고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 한때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그런 법적인 장치가 있어서 가동이 되다가 지금 이제 시한을 넘겨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2006년도에 만들어졌다가요. 2009년도에 없어져서 지금은 소위 말하는 재심기구로 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국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시 뭐 여야가 합의해서 제2법 하에서 이 의문사 다시 규명할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법안을 내놓은 상태고요. 예. 또 어제 국방부가 관련해서 이제 재심을 사실은 현재는 육군본부에서 1차 수사를 했는데 재심도 육군에서 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부터는 처음에 수사했던 기관과 좀 다른 상급 기관, 그래서 1차는 육해공군의 각 군이 하고 이후에 재심은 국방부 소속의 기구에서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라도 진행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문사 진상규명회와 같은 독립적인 좀 기구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지금 군을 신뢰하고 있지 않아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국방부가 최근에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 구성했습니다. 병역문화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얘기인데요. 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국방부 계획대로 하면 병역문화 바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민관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어놓고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임명장을 주고 그 다음날 그 어떤 문서를 발표했다고요. 병역문화 개선안이라고. 예. 그래서 그 민간 위원들을 약간 허수아비처럼 그냥 만들어버려서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위원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아무런 논의 없이 그런 개선안이 나와서 좀 당혹스럽기도 했고요. 근데 여튼 한민구 장관 이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은 보여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예. 결국은 군의 문민 통제, 이게 통제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내부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감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다양한 시선과 시각들이 군에도 좀 들어와야 된다. 그것은 비단 무슨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사법 체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대 관리와 운영 혹은 상담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의 도움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윤일병 사건 계기로 해서 바뀌었는데요. 예. 얼마 전에 그 인사참모부장인가요? 육군 소장급인데 인사단행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국방위에서 이 문제도 혹시 따지실 계획이신지요? 오늘 뉴스에 기사에 나온 것은 저도 봤는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소장께서 당시에 22사단 노크기순 사건이 일어날 때 담당했던 사단장이셨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꽃보직으로 이렇게 좀 좋은 자리로 가셨었는데 그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실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전임 장관의 라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참모총장이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국방위에서 좀 관련 질의를 하실 계획이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안도 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복무 중인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후윤병에 대한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났고요. 남경필 지사의 사과와 해명이 있었지만 그 진정성에 대한 논란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우리 자식이 군대 가서 맞고 다니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셨는데, 이제는 맞는 것도 그렇고 때리는 것도 고민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고위공직자의 자제분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건의 책임 자체는 아들이 진 거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책임,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또 연자제와 비슷한 형식까지를 묻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때리는 군인이 없다면 맞는 군인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죠.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